사명감 있는 또라이의 등장. 이런 젠장, 오늘 뭔 날인가? 한국대학교 병원 응급실은 원래도 바쁘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대한민국 최고 학부에 속한 병원인데다가 최근 정부로부터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지원금을 받은 탓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정도가 조금 심했다. 무려 4년 동안이나 이 응급실에서 일해온 레지던트조차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신하입니다. 스텝운드 좌측 복부입니다. 스테븐드, 찔린 상처를 말한다. 그런 레지던트를 비웃기라도 하듯 파란 옷을 입은 이송 요원이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 이마에 난 식은땀, 감긴 눈, 그리고 잔뜩 젖어 숫제 핏덩이가 돼버린 거즈. 이런 시발. 보기만 해도 상태가 무척 안 좋아 보이는 환자였다. 레지던트는 욕설과 함께 환자에게로 따라붙었다. 뭐 어떻게 다친 거예요? 그의 말에 구급대원이 대꾸했다. 술집 앞에서 발견돼서 원인은 불명입니다. 새벽에 출근하던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원인 불명이라. 저 근처에 과동 하나가 떨어져 있었는데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그거 좀 볼 수 있나요? 칼의 형태와 크기를 보면 대강 상처의 정도를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해에 쓰인 무기를 의사가 직접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서 가져갔습니다. 증거물이기도 하니까. 그럼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노련한 구급대원의 경우에는 미리 사진을 찍어 놓기도 했다. 레지던트는 그 사진을 보곤 탄식을 터뜨렸다. 이건 과도가 아니라 사심이잖아요. 제가 과도라고 했나요? 사심이라는 말이 입에 잘 안 붙어서. 혈압은 얼마예요? 수축기가 60입니다. 이런 망할. 알겠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60이라는 건 곧 혈압이 잡히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레지던트는 급한 대로 환자를 처치실로 끌고 들어갔다. 야 인턴, 다 이쪽으로 따라붙어. 그러곤 인턴들을 불러 모았다. 자신이 중심 정맥관을 삽입하는 동안 이런저런 술기, 의학적 목적으로 환자 몸에 시행하는 처치의 일환들을 시킬 생각이었다. 심전도나 동맥혈 검사 같은 것들. 물론 지금 당장 확인해 볼 여유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처음 검사를 쫙 긁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중증 외상팀 연락 좀 해줘요. 레지던트는 우측 쇄골하 정맥의 중심 정맥관을 잡기 위해 소독하면서 소리쳤다. 그러자 간호사 중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스테이션으로 달려갔다. 1년 전 원장의 지시로 중증 외상팀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 중증 외상팀이라는 게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어떤 효용이 있는지는 의문이긴 했지만. 네, 일반외과 양지원입니다. 외과 의사들이 대개 그러하듯 오늘 당직표에 이름이 올라가 있던 선생도 즉시 전화를 받았다. 수술실에 있는 상황만 아니라면 외래 중일지라도 울리는 전화를 받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이다. 응급 상황이란 응급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으니까. 양재원 선생님, 여기 응급실이에요. 네. 응급실이라는 말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급격하게 어두워졌다. 중환자실이나 병실에서 온 전화라면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진 않았을 터였다. 거기 있는 환자들은 자기 환자이거나 최소한 외과 환자일 가능성이 컸으니. 하지만 응급실은 어쩐지 남의 일을 대신해주는 느낌이 강했다. 오늘 중증 외상팀 당직이시죠? 네, 뭐 좌측 상복부 자상 환자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지금 혈압이 낮아서 중심 정맥관 삽입하고 있어요. 나머지 랩은요? 네, 혈액 검사. 이제 나가서 아직은... 알겠어요. 일단 안 좋다는 거죠? 내려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음과 동시에 간호사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상대가 무골호인으로 유명한 양재원이라 다행이었다. 깐깐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지금쯤 별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는 욕을 날려대고 있을 것이었다. 검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뭐하러 전화했냐고. 어차피 내려와야 할 몸인 주제에. 좀 어떠냐? 양재원은 병동이 아니라 응급실 근처를 지나고 있던 모양이었다.
전화 끊은 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는데 처치실 안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었다. 내내 짜증만 내고 있던 레지던트가 겨우 짜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양재원은 레지던트가 아니라 일반 외과 펠로우였기 때문이다. 군대까지 다녀온 몸이니 레지던트 4년 차보다 무려 3년은 더 위였다. 이제 막 중심 정맥과 놓고 수액 들이붓고 있습니다. 혈액형은 검사 나갔으니까 곧 나올 겁니다. 혈압은 거의 안 잡히네? 네. 어디를 어떻게 찔렸길래 이래? 양재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상처 부위를 살폈다. 노티 받았던 대로 좌측 상복부에 입은 자상이었다. 길이는 대략 5cm, 깊이는 불명. 일단 CT부터 찍자. 상처 부위를 알아야 뭘 하지. 네 선생님, 일단 삽관도 할까요? 호흡이 좀 불안해서. 그래라. 삽관하고 CT 찍자. 둘이 이러쿵저러쿵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처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드르륵.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였다. 뭐야? 자연스럽게도 둘의 시선이 문 쪽을 향했다. 보통 인턴이나 간호사 같으면 조심조심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내진 않았을 거다. 그 자리엔 양복을 입은 처음 보는 사내가 서 있었다. 떡 벌어진 어깨하며 하얀 얼굴에 치렁치렁한 머리까지. 어떻게 봐도 의사는 아니었다. 보호자분,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일단 레지던트가 손을 허이허이 저었다. 별 대수롭지도 않다는 얼굴이었다. 응급실에서 일하다 보면 별별 사람을 다 보기 마련 아니겠는가. 그중에는 지금 저 사내처럼 제 갈 곳 못 찾고 아무데나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다. 아니지. CT부터 찍으면 안 되지. 예? 하지만 이렇게 훈수를 두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내는 어느새 양재원 옆에 나란히 서서 환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시큐리티 부를까요? 보다 못한 재원이 성질을 냈다. 자타공인 외과 천사인 그가 이런 반응을 보일 정도니 지금 사내의 태도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었다. 시큐리티는 내가 불러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주 멍청한 의사 둘이 환자 하나 골로 보내고 있으니까. 뭔 사내는 급기야 욕을 해대려는 재원을 저만치 밀쳐둔 채 환자의 윗도리를 쭉 찢어버렸다. 꽤 두꺼운 맨투맨 티셔츠였는데도 무슨 휴지처럼 쭉 찢어져 버렸다. 그러고 보니 와이셔츠 안에 감춰져 있는 사내의 팔뚝이 예사롭지 않았다. 흉악해 보이는 문신이 사납게 새겨져 있었다. 이거 설마 깡패였나? 재원은 선배들이 전설처럼 떠들어대던 썰 하나를 떠올렸다. 자기 당직 때 조폭이 칼에 찔려왔는데 그 사람 치료할 때 실패하면 죽인다느니 하는 협박을 받아가며 봉합한 적이 있었다고. 와, 오늘 진짜 재수 온 붙었네. 한창 회진 준비하다가 불려 내려온 것도 억울한데 그 환자가 하필 조폭이었다니. 재원이 막 얻어맞는 상상에 이르렀을 때쯤 사내가 그를 돌아보았다. 예상과는 달리 꽤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지만. 자, 두 돌팔이 선생님들 돌팔이라뇨? 말씀이 너무... 조용히 하시고 여기 환자분 가슴이나 좀 봅시다. 뭔 가슴을... 다친 건 밴드... 재원은 투덜거리며 환자의 가슴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곤 눈이 휘둥그레졌다. 환자의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사내는 그 멍을 가리키면서 재차 말을 이었다. 좌측 상복부. 비장이 물론 중요한 장기지. 하지만 찌르고 들어간 방향을 보면 기껏해야 껍질이나 다쳤을 거야. 근데 혈압은 개판에 의식도 없지. 그런데도 별거 아닌 배상치나 후벼파고 있으니 이제 뭐가 원인인지 감이 좀 잡히시나? 두 돌팔이 선생님들? 심낭합전... 야, 역시 펠로가 좀 낫네. 그럼 뭘 해야 하지? 천자, 여기 초음파랑 스파이널 니들 준비해주세요. 흉부외과 콜도 해주시고. 스파이날 니들, 좁고 깊은 곳에 사용하는 바늘이다. 재원은 사내가 어떻게 이토록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또는 자신이 펠로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품을 정신도 없었다.
환자의 혈압이 잡히지 않는 게 저혈량성 쇼크가 아니라 심낭압전에 의한 것이란 생각 때문에 거의 공황에 사로잡혀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공황은 곧 배가 되어 돌아왔다. 저 선생님, 흉부외과 의사들이 지금 전원 수술실에 있어서 응급실 오려면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인턴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아니, 심낭압전이라고 말했어? 그쪽은 심장 파열이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양재원의 호통에 인턴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꾸했다. 심장 파열. 심낭압전도 응급이긴 하지만 심장 파열은 그보다 더한 응급이었다. 재원으로서는 도저히 흉부외과 의사를 욕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셈이었다.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물품 준비되었습니다. 때마침 간호사가 응급실 환쪽에 비치되어 있던 포터블 초음파 기기와 주사기를 들고 들어왔다. 재원은 그 초음파 기기가 켜지는 것을 보면서도 황망한 표정만 짓고 있을 따름이었다. 단 한 번도 직접 사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생님, 혈압이 떨어집니다. 안 좋은 일은 늘 겹쳐서 일어난다고 했던가. 레지던트가 삽관을 마치자마자 외쳤다. 그의 말대로 혈압이 잡히지 않고 있었다. 심낭압전으로 인해 심장이 제대로 뛰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했다. 이런 젠장. 이렇게 된 이상 뭐라도 해야 했다. 누가 뭐래도 재원은 이 자리에서만큼은 제일 지위가 높은 의사인데다가 그나마 경험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재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사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환자의 심장을 향해 가져갔다. 그러자 사내가 비웃는 듯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되게 창의적이란 얘기 많이 들을 것 같아? 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려드네. 아까부터 자꾸 시비 거시는데 대체 누굽니까? 나? 네. 사내는 마치 대단히 재미난 말이라도 들었다는 듯 씩 웃었다. 백강혁. 백강혁? 재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강혁은 그런 재원을 저만치 밀치면서 말을 이었다. 오늘부터 이 병원 중증 외상팀 교수야. 비켜봐. 그렇게 찌르면 환자 되죠. 비키라고! 강혁은 엉거주춤하고 서 있는 재원에게 다시 한번 고함을 쳤다. 재원은 그제야 화들짝 놀라며 잽싸게 옆으로 빠져나갔다. 강혁은 그런 재원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굼뜨긴. 잘 봐. 외상외과 한다는 놈이 심낭천자도 못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전 학문 전공인데요. 강혁의 힐난에 재원이 한껏 억울하다는 눈으로 말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외상외과를 세부 분과로 신청하겠는가. 중증 외상팀이 있던 병원도 죄다 없애거나 축소하는 판인데. 설령 운 좋게 있는 병원에 취직되었다 해도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어차피 구색 맞추기용으로 만들어둔 팀이라 눈칫밥이나 먹으면서 중증 외상 환자를 보는 척이나 해야 했으니까. 그에 비하면 학문외과는 이름만 좀 그럴 뿐 전망은 좋았다. 치질이란 현대인들이 숙명처럼 지니고 사는 병이었기 때문이었다. 학문? 근데 왜 응급실에 내려와 있어? 제가 팀 당직이라서요.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에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당직이에요. 돌아가면서. 강혁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혀를 끌끌 찼다. 그렇게 계속 떠들어대면서도 왼손으로는 초음파 프로브를 잡아 정확히 심낭을 가리키고 있었다. 심낭엔 강혁이 말했던 것처럼 짙은 피가 한가득 들어차 있었다. 그 피로 인해 눌린 심장이 애처로울 만큼이나 힘겹게 뛰는 중이었다. 야, 학문. 양재원입니다. 양재원. 난 쓸만한 사람만 이름으로 불러. 그러니까 넌 학문이다. 알았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보고 학문이 뭐란 말인가. 재원은 처음으로 자신이 택한 전공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학문, 일단 내려온 김에 이거나 잘 봐라. 네. 뭐 학문하는 놈이 보여준다고 뭘 알까 싶긴 한데 제 세부 전공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너 무시하는 건데? 재원은 아무래도 눈앞의 강혁과 대화를 이어나가 봐야 기분만 잡치게 될 거란 강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보기만 하려 했는데 그만 탄성을 지르고 말았다. 강혁이 왼손으로는 초음파 프로브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바늘을 환자 몸에 대고 그대로 찔러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찌나 신속하고 정확한지 재원은 전문의 시험 공부할 때 읽고 잊어버렸던 심낭 천자 내용까지 떠올릴 수 있었다. 강혁은 어느새 바늘을 심낭 안쪽까지 찌른 후 입을 열었다. 심낭을 찌를 땐 아까 네가 하던 것처럼 바늘을 수직으로 세우면 안 돼. 그럼 심낭도 뚫리겠지만 10중 8구 심장이 뚫린다고. 뭐 네가 나처럼 훌륭한 손재주를 가지고 있으면 예외겠지만 발발 떠는 꼴을 보니 아닌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강혁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찌르고 들어간 지점을 가리켰다. 자이포이드 프로세스 좌측으로 45도? 자이포이드 프로세스, 명치 끝에 만져지는 뼈. 그래 학문. 딱 이렇게 찌르면 된다고. 그냥 곱게 가르쳐줘도 될 것 같은데 사사건건 시비였다. 하지만 재원은 기분 나쁜지도 모르고 있었다. 강혁이 들고 있던 주사기 안쪽으로 탁한 피가 줄줄 차오르고 있었으니까. 그와 동시에 심낭에 들어차 있던 피가 줄어들고 압력이 낮아지자 심장이 다시 제대로 뛰기 시작했다. 혈압 돌아옵니다. 여태 기관 삽관 후 숨을 짜놓고 있던 레지던트가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는 말했다. 안도의 한숨이 섞여 있어 듣는 사람까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강혁의 표정은 별반 변화가 없었다. 응당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는 것 같았다. 야 학문. 그는 기뻐하는 대신 재원을 불렀다. 재원은 학문이라는 부름에 대답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민을 그리 길게 이어나갈 수 없었다. 강혁의 차가운 눈빛이 마치 재원을 도려내기라도 할 듯한 기세로 쏘아보고 있었으니까. 네. 적응은 빨라서 좋네. 그래. 이제 다음엔 뭐 해야 하지? 다음. 재원은 마치 교수에게 기습 질문을 받은 학생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물쭈물했다. 분명 강혁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사람을 주눅들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아까 제멋대로 난입해 난리를 피울 때 간호사들과 인턴도 입 하나 번긋하지 못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다음은 죽일 거야? 시간 끌어서? 강혁은 질문을 던진 지 불과 10초 만에 말을 이었다. 연신 활력 징후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차하면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진행할 생각인 듯 했다. CT요. 이제 호흡 혈압 안정되었으니까 좌측 상복부 부상 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CT를 찍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표정 짓고 계시는 거죠? 아니. 이게 전문의가 맞나 의심이 돼서. 의심이라니요. 제가 전문의 시험 1등인데. 그렇게 말하니 더더욱 의심이 가는군. 강혁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는 레지던트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보기만 했을 뿐인데 레지던트는 숨을 들이켰다. 강혁이 그냥 좀 무섭다는 교수의 눈빛 정도만 하고 있었대도 이런 반응까지는 보이지 않았을 터였다. 응급의학과 4년차 레지던트 정도면 정말이지 모든 일에 무덤덤해질 정도로 많은 일을 겪었을 테니까. 하지만 강혁의 눈빛은 그런 4년차 레지던트로서도 처음 보는 종류였다. 지금 혈압 어때? 65에 40입니다. 다시 내려가지. 네. 이게 왜... 승합제 쓰지 말고 피 부어. 이제 혈액형 나왔을 거야. 네. 그렇지 않아도 심장 어딘가에 상처가 나서 심낭에 피가 찼던 상황이 아닌가. 혈압이 떨어진다고 함부로 승합제를 써대다가는 또다시 심낭 압전을 만들 따름이었다. 다행히 레지던트는 산전수전 다 겪어본 몸이라 삽질하는 대신 응급실에 비치된 응급보관소에서 알맞은 혈액형을 타다가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러자 막 55 밑으로 떨어지려 하던 혈압이 유지되었다. 강혁은 다소 여유로워진 표정으로 재원을 돌아보았다. 이래도 CT야? 아닙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해? 재원은 정말 미칠 지경이었다.
그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뭐가 어찌 되었든 CT는 찍어야만 했다.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치료 계획을 세우고 실제 치료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가 CT를 찍어야 한다고 할 때마다 강혁은 고개를 저어댔고 자신도 계속해서 강혁의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만 들었다. 설마 이젠 CT겠지. 일단 심낭압전도 잡았고 피도 달았고 그렇다면 이제 배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하고 수술방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CT를 찍습니다. 야, 항문. 네. 너 뭐 CT 못 찍어서 죽은 적 있냐? 왜 그렇게 CT를 못 찍어서 안달이지? 수술 전에 CT를 찍는 건 상식이니까요. 상식? 뭔 상식이 그래?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원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그를 비롯해 이 처치실 안에 들어와 있던 의사들 또한 비슷한 생각이었다. CT가 없는 병원이거나 길바닥이면야 조금 다르겠지만 여긴 한국대학교 병원이 아닌가. 멀쩡히 잘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건 멍청한 짓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강혁은 이번에도 재원에게 합격점을 주지 않았다. 항문, 너 이 환자 상처 봐봐. 네. 네. 재원은 이제 핏덩이가 되다시피 한 거지를 치웠다. 그러자 사심에 찔린 자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거 보면서 뭐 이상한 거 못 느끼겠냐? 재원은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아까와 비슷하게만 보였다. 길이는 5cm가량, 깊이는 불명.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항문. 강혁은 안타깝다는 듯 혀를 치치 차고는 장갑 낀 손으로 상처의 단면을 가볍게 훑었다. 여기 뭐 묻었어? 아니요. 칼에 베인 상처를 훑었는데 뭐가 묻지 않는다. 이게 뭘 뜻하지? 재원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저희 혈량성 쇼크. 그래, 심낭 압전이 좀 더 급했던 거지. 저혈량성 쇼크가 없었던 건 아니야. 생각해봐. 칼 맞은 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된 환자인데 피가 많이 났겠지? 그렇지, 항문? 네. 그럼 피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모양이야. 이제 곧. 그래, 피나기 시작하지. 강혁은 아까까지만 해도 바짝 말라있던 상처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피를 가리켰다. 재원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맹렬한 기세로 흘러나오는 피를 보며 기겁했다. 이런. 비장 껍질만 다친 게 아니라 안쪽도 살짝 다친 모양이네. 그럼 어쩌죠? 네가 당직이라며? 어쩔 거야? CT 찍을 거야? 재원은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 상태로 CT를 찍으러 갔다간 환자를 잃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수술실로 가는 것 또한 망설여지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CT를 통해 대략적인 상처의 범위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였으니까. 항문 멘탈 터졌네. 강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재원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입을 열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아주 진중한 목소리였다. 응급수술 들어간다. 좌측 상복부 자상 및 비장 부분 절제술 또는 전절제술. 응급실 수술팀에 연락해. 네. 레지던트는 급히 스테이션으로 달려가 전화를 걸었다. 그가 기억하기로 오늘은 정규 수술이 다른 때보다 조금 잡혀있는 날이었다. 그러니 마취과도 일손이 조금은 빌 터였다. 왜? 그의 예상대로 상대가 아주 피곤한 듯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보통 중증 외상팀 당직은 있으나 마나한 당직이어서 전날 당직 후에도 잡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 중증 외상팀 당직이셔서. 뭐야, 수술한대? 그냥 쏘라고 해. 근처에 어디야? 그래, 세린병원. 거기 그런 환자들이라도 보고 싶어서 환장했잖아. 저 그렇게 하기엔 너무 중환자라서요. 아이씨. 그럼 들어간다고? 야, 나 어제 당직이라 오늘 오후 오프야. 이제 곧 퇴근이라고. 그럼 다른 선생님이라도 바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장난치냐? 뭔 다른 선생님이야?
마취과 당직이는 어차피 들어가야 할 수술임에도 애먼 화풀이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응급수술에 끌려 들어가게 된 억울함을 풀 길이 없는 것처럼. 쟨 뭐해? 연애하나? 한참 전화기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레지던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강혁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전화를 뺏어들었다. 어? 새끼야, 그리고 수술 잡힐 것 같으면 미리미리 전화해서 준비하게 했어야지.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마취과 당직이는 아직도 레지던트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 줄 알았다. 당연하게도 폭언도 이어지는 중이었다. 4년 차라는 새끼가 감이 없어. 너 언제 사람 될래? 아, 그 쫑알쫑알 말 맞네. 응? 너 안 내려오냐? 아까 얘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응급수술이라고! 지금 안 열면 환자 죽는다고! 난데없는 호통에 기세등등하던 마취과 당직이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기 시작했다. 누구신지. 그게 중요하냐? 너 누구야? 누군데 당직이 찾아고 있다가 전화를 받아? 아니, 제가 어제 당직. 핑계 대지 말고 빨리 내려와. 내가 환자 데리고 수술방 갔는데 거기 없으면 넌 돼진다? 와우. 레지던트는 남몰래 엄지를 휘둘렀다. 본래 마취과는 병원에서 갑 중의 갑이 아니었던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수술실이 열려라 하면 열리는 줄 알겠지만 그건 정말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였다. 야, 이번에 마취과 야유회 가신다니까 술이나 한 병 갖다 드려. 아, 이거 내가 정말 큰 마음 먹고 산 건데 향도 못 맡아보고 가네. 그래서 각 수술과는 마취과 모임이 있으면 양주 한 병 정도는 바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런데 외과계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다고 봐야 할 중증 외상팀 교수가 마취과 임상 강사를 이렇게 무자비하게 까다니. 미쳤나? 레지던트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강혁과 눈을 마주친 후 신음을 흘렸다. 아까도 무서운 얼굴이었는데 막 화를 낸 지금은 진짜 악마가 따로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뭘 보고 있어? 미쳤어? 수술방 갈 준비 안 해? 네. 어딜 어리버리 달려? 수술방에 기구 준비하라고 해. 오픈 하트로. 네, 선생님. 강혁은 그렇게 레지던트까지 살뜰히 조진 후 다시 처치실로 향했다. 이제 피가 중심 정맥관을 통해 수혈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중이었다.